우리 작가 송유님 그 채널에서 많이 해주시기도 하죠. 지역 분석이나 단지별 뭐 이렇게 차이점 이런 걸 또 되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목해야 할 지역 알려주십시오. 저는 현재는 지금 시점입니다. 네. 대구 분양권이 좋은 것 같아요. 대구 분양권이요. 네, 지금 많은 분들이 대구 물량 많이 남았다. 반등하려면 오래 걸린다. 막 이런 말이 많은데 저는 이때가 오히려 더 기회라고 봅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지금 막 5천, 많게는 1억까지 붙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분양권은 아무래도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드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대구 분양권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대구 분양권을 좋게 보시는 이유가 싸서? 현재의 가치보다 조금 내려와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러니까 대구 시장 자체가 현재 물량이 워낙에 많고 또 이제 네. 내년에도 많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싼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네.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까봐 그리고 그렇죠. 그때 주술라고. 그렇죠. 그래서 만약에 올해까지 분양이었다면 이미 다 반등했을 거예요. 그리고 가면은 물건이 되게 많아서 요 매물에는 마피 5천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. 네네. 실제로는 마피 7천에도 살 수 있어요. 오히려 물량이 많을 때가 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. 오히려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대전 청약이 또 대박이 났었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대전 청약이 아니라 네, 대구. 지금 하락장에 정말 허덕이고 있는 대구를 오히려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하다. 그렇습니다. 네, 만약에 대구 분양. 5천에서 1억 정도 있다 하면은 전 대구 분양권도 5천에서 1억 정도만 있어도 네,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?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결과적으로 상승장이 올 때는 신축인 더 많이 오를 테니까. 네, 그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. 지방, 뭐 대구든 부산이든 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런 곳들일수록 오히려 신축을 더 봐야 돼요. 맞아요. 구축은 힘을 못 씁니다. 네, 그래서 지방의 구축은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네. 그 대구는 가장 메인 도로인 그 달구벌대로라고 있어요. 네, 거기를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,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지역이 저는 동대구역 근처라고 보거든요. 그게 그 고속철도가 일반 도시는 다 외곽에 빠져 있는데 맞아요. 대구만 이 시내 중심에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고속철도의 가치가 언젠가 인정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동대구역 주변이 굉장히 아파트값이 저렴한데 저는 거기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나 그러면 지금 대구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네.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너무 좋죠. 네, 갈아타기 너무 좋은 기회고 결국에는 이 시세가 모든 것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갔는데 전세가가 높고 매매가가 조금 높은 그런 거를 매물을 원할지 아니면은 전세가는 좀 낮게 세팅되어 있지만 매매가는 좀 낮은 거 원할지 할 때 투자금이 적게 드는 전자를 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세가 낮은 게 더 중요합니다. 예, 왜냐하면 부동산은 결국에는 시세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어떻게든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시세 자체는 그게 그 모든 거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 자체만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그런 앞으로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를 찾을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그 지역이 새로 탄생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 예를 들면 이문동이라는 곳은 되게 딱 가면은 여기가 서울인가 그런 분위기였어요. 되게 저층 빌라에다가 막 지하철도 위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되게 시골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주거단지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광명시도 전부 다 빌라였는데 이제 다 새로 분양을 막 하고 있고 완판도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. 그렇다는 뜻은 고소득자들이 거기에 유입을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상권과 학군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구성남 그리고 광명, 뭐 이문 이렇게 도시가 확 변하는 곳들은 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. 그런데 살 때 비싸게 사면 안 되겠죠. 네,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청약시장이 약간 좀 거품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개발 매물을 사는 게 좀 더 좋다고 봅니다. 지금 말씀해주신 구성남이나 광명이나 이문이나 서울이거나 아니면 서로가 되게 가까운 지역들이에요. 네. 그러면은 그 서울과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네요. 매우 중요하죠. 네.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싼 곳들도 되게 많거든요. 거기도 경기도는 경기도예요. 하지만 이쪽 경기도와 그쪽 경기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왜 이왕이면은 지하철이 이미 깔려 있는 곳들 아니면 들어갈 곳들 그런 곳들로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같은 경기도지만 다르다라는 거는 그 기준은 뭐죠? 접근성이죠. 뭐 어떤 일자리와의 접근성, 뭐 여의도, 광화문,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고 보고 있고.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GTX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조심한다고요? 네, GTX 거의 호지 덩어리 아닌가요?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. 마포에 사시는 분이 삼성역까지
한 40분 정도 걸려요. 그런데 뭐 양주나 파주에 있는 GTX를 타고 2, 30분이면 갑니다. 오. 근데 만약에 코크드리님께 네.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공짜로 하나 드리고 파주에 있는 아파트 하나 공짜로 드리면 뭘 받으시겠어요? 아, 마포죠. 마포죠. 네, 그렇듯이 그냥 철도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이 입지 자체를 바꾸기는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절대적인 거리도 중요해요. 여기에 만약에 뭐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는 너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수원역 있잖아요. 수원역에 이미 1호선, 무궁화호, 새마을호, KTX 이미 다 있어요. 근데 그 수원역 근처가 엄청 비싸지 않거든요. 그렇듯이 이미 GTX의 미래는 수원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아. 네, GTX가 생긴다고 해서 여기에 내가 몇 억을 더 주고 산다. 이거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, 오히려 진짜 호재는 지하철 연장입니다. 주요 일자리 말씀하신 여의도, 광화문, 네. 강남, 양질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의 접근성. 그럼 그 지역을 선택을 했고 어떤 걸 사느냐에 있어서는 가격도 되게 중요하다고 가격 너무 중요해요. 말씀을 하셨어요. 네. 그럼 그 가격의 기준도 앞전에서 2019년, 2020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거를 한번 화면으로 보는 것도 네,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시연해보도록 워낙 하겠습니다. 뭐 인기 많은 단지죠. 아, 고덕. 이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그렇죠, 그렇죠. 아파트 한번 볼게요. 강동구의 원래 대장이었는데 둔촌주공한테 밀렸죠. 더 신축에 더 강남하고도 완전 가까운 네. 그 입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. 이거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. 네. 그 보시면은 지금 한 12억 중반, 12억 초반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 한창 최근에 하락이었을 때는 10억 중반까지 갔었어요. 그러네요. 근데 저는 고덕 그라시움이 앞으로도 이거보단 더 올릴 게 자명하지만 지금 사기에는 반등을 좀 많이 한 감이 있다. 아, 그러니까 좋으니까 반등이 빨리 된 거겠죠? 맞아요. 너무 좋아서 반등을 빨리 한 거예요. 이 강동구를 보실 때는 그라시움 같은 이런 대장 아파트는 반등을 진짜 너무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 주변을 보실 필요도 있어요. 뭐 아이파크나 고레일이나 그 밑에 아르테온이나. 근데 아르테온도 반등을 많이 한 상태라서 그러면 가성비 좋은 곳이 어딜까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쪽은 좀 어떨까 보면은 여기 지금 8호선이 이제 곧 개통하거든요. 네네네. 이런 곳은 원래는 지하철과 거리가 좀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8호선이 개통하면서 지하철과의 접근성도 좋아지면서 잠실 접근성이 진짜 빨라졌거든요. 또 아까 연도로 본다는 거는 고덕 그라시움이 1월 달에 10억이었는데 네. 이 10억이 언제적 가격인지 한번 과거로 되돌아보면 10억 정도의 가격이 한 2019년 요때 가격입니다. 그러네요. 2019년 하반기에. 네, 그래서 요때를 딱 터치하고 다시 올라갔어요. 그러네요. 그런데 어떤 분들은 2018년도 가격을 기대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2018년도에 가면 갈수록 앞자리가 확 바뀝니다. 그래서 이때 가격은 사실은 저는 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. 중상급지이면은 한 2019년, 2020년 가격을 터치하고 올라갔다 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보다 상급지인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. 반포자에 같은 경우 이게 한 23억대 거래가 시작을 했죠. 네네네. 여기도 한 1억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 가격 대비 보시면은 아까 그라시움은 거의 한 2억 반등했는데 별로 안 올랐네요. 여기 별로 안 올랐죠. 네네. 그리고 또 절대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약간 수요가 그렇죠. 분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이 가격이라면은 사실은 아리팍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. 아크로 리버파크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살짝 반등을 덜 한 건데 어쨌든 여기도 한 8억까지 갔다가 많이 떨어진 상태죠. 근데 지금 거래된 게 23억이 언제적인가를 한번 보시면 2021년도. 네네네. 그래서 2019년도 가격을 터치를 못했어요. 네네. 그래서 상급지일수록 2020년도를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가격 파악을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입지가 좀 더 서울 외곽 쪽으로 빠질수록 그 기준점은 2019년 9년도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. 맞아요. 경기도로 한번 볼까요? 네. 네. 신혼부부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왜냐면 여기에 그 실거래가량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 지금 1239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 거래량 자체는 거의 한 3000세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. 또 지금 같은 시기에? 네. 근데 이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황금성이 좋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내가 팔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. 아파트는 그래도 황금성이 좋지 않나요? 근데 거래가 없는 아파트들도 되게 많아요. 1년 동안 거래가 한 건 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싸게 샀더라도 팔 때 안 팔리거나 아니면 헐값에 던져야 되거든요. 갈아타기 할 때도 힘들겠네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들을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창 낮았을 때가 5억 중반인데 여기는
여기 지금 네네. 2020년 초반 네네네. 그리고 2019년 말 가니까 오자가 안 보이죠. 그러네요. 네, 그래서 2019년이라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. 내가 보고 있는 급지가 뭐 수지랑 비슷한 급지다 하면은 2019년도 가격에서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는가. 지금 5억에서 현재 실거래가는 6억이니까 네.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. 네네네. 네, 저는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어요. 그 말씀하신 또 황금성이라는 게 하락장에서도 팔리는가가 그게 기준인가요? 하락장에서도 거래가 많아야죠. 네, 근데 이 아파트를 보시면은 1월 달에도 12월 달에 거래가 꾸준히 있었어요. 그런데 2월 달에도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. 근데 2월 달에, 3월 달에도 굉장히 거래가 많죠. 그러네요. 지금 말씀하신 또 이제 수지가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또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네. 요즘 또 커뮤니티에 수지파, 평촌파 이래서 약간 그 의견 대립이 좀 있습니다. 네. 입지를 볼 필요가 있죠. 평촌은 여기 안양시청 이쪽 네네. 평촌인데 일단 지하철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그리고 수지구청에 있는 그 신분당선이 없다고 했을 때 네. 과연 우린 어디를 살 것인가? 그렇다면은 평촌이겠죠. 뭐 그렇죠. 주변 환경이나 네. 이런 게 아무래도 수지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 좀 있는 편이라서 네. 그리고 여기 좀만 가면은 더 서울 접근성도 그렇죠. 가깝기 때문에 지역도 가깝고 네. 그리고 바로 옆이 과천이잖아요. 네. 음.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는 지하철이 일단 없을 때만 가정하면은 평촌이 일단 더 좋고요. 그리고 학군을 봤을 때 네. 평촌이 수지보다 좋습니다. 학군이. 네. 수지도 좋은 편인데 네, 수지도 좋은데 네. 평촌이 조금 더 좋아요. 평촌이 워낙에 또 학원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네, 여기 학원가가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어떤 성취도 수준도 평촌이 수지보다는 좀 더 높아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거리 있죠. 네, 절대 거리도 뭔가 이 강남 접근성을 봤을 때는 평촌이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. 이 수지라는 곳은 신분당선의 영향이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. 굉장히 크죠. 네,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평촌이 조금 더 상급지라고는 보고 있습니다. 근데 하지만 평촌의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아파트가 너무 노후됐어요. 그래서 수지보다 거주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입지만 보면은 평촌이 조금 더 위인 거는 맞습니다. 거래량은 수지가 더 많아요. 수지가 좀 더 새 거고 그리고 신분당선 타고 판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수원과 기흥에 위치한 삼성의 그 임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들의 성지인 그 수지가 각광을 받고 있죠.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입지는 평촌이 좋지만 그럼 어떻게 보면 황금성적인 부분에서는 수지가 또 괜찮은 부분이 있네요. 그렇죠. 황금성은 수지가 좀 더 거래량이 많으니까 좋은데 그렇다고 여기가 평촌이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니에요. 일단 여기가 780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거래는 괜찮게 있는 편이거든요. 뭐 한 달에 한두 건씩 계속 있는 편이라 여기도 원하는 수요는 늘 있습니다. 수지 같은 경우는 판교랑 강남을 정말 한 번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네. 수지의 약간 아쉬운 점이 강남은 가까운데 네. 그 외 다른 여의도나 광화문 접근성은 좀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. 맞벌이 한다라고 봤을 때 네, 평촌을 또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이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환승지가 하나가 또 사당역이잖아요. 예, 또 사당역에서 이렇게 좌우로 갈 수 있고 이수역에서 가산 디설단지라든지 뭐 다른 강남이라든지 그리고 4호선 쭉 터가면은 용산하고 충무로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4호선의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. 그럼 수지 평촌 말고 네. 어떤 지역이 더 좋을지 이걸 판단할 때 상급지의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면 될까요? 어떤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지, 예, 그리고 거기에 학구는 좀 어떤지, 거기에 상품 가치도 보거든요. 이게 신축인지 아니면은 애매한 구축인지, 아니면 재건축이 확실한 사업성이 좋은 곳인지,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보실 필요가 있죠. 어떤 일산 주민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적이 있는데, 대곡 소사선이 뚫리면 이 일산과 그 옆에 있는 화정, 행신 이쪽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저는 안 올라간다 그랬거든요. 예, 좀 죄송하지만 대곡 소사선은 별로 핵심지를 가는 곳이 아니에요. 예, 그렇듯이 핵심지를 관통하느냐 안 관통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 핵심지라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. 강남, 여의도, 네. 광화문. 네, 그래서 앞으로 생길 뭐 무슨 동북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별로 그 시세 영향이 없다고 보거든요. 하지만 뭐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8호선 연장이라든지 뭐 월판선이라든지 신안산선 이런 것들은 저는 시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. 물론 그 지역 안에서는 네. 역세권인 데가 좋지만 또 네. 지역 간 비교할 때는 그 역세권의 노선이
어떤 노선이고 그 노선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. 강남이냐, 광화문이냐, 여의도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그 노선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. 네, 정확하십니다. 지금 투자를 또 해오시면서 오랜 시간 하셨어요. 저는 첫 투자를 토지로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을 못 봤거든요, 솔직히. 물론 토지뿐만 아니라 그런 투자,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제가 임장을 할 때 어떤 마인드로 임장을 했냐면 오늘 나보다 임장을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나가는 차에 치여도 좋다. 이런 식으로 했어요. 또 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네. 오늘 나보다 독하게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나가는 차에 치여도 좋다. 이런 식으로. 그러지 마세요. 오히려 이 얘기 듣고 더 안 하실 것 같거든요. 작은 성공을 할 수 있는, 한번 해볼 수 있는 네. 그걸 해주세요. 부동산 공부든 아무튼 뭐든 뭔가를 할 때 지속하기 힘든 이유가 게임 같은 경우는 나한테 레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. 그리고 또 뭔가 하다 보면 나한테 점수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. 오늘 하루 내가 잠들기 전에 나 좀 오늘 괜찮았다. 이런 생각으로 잠드신다면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저는 좀 머리가 나빠서 한 7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5년 만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매수를 하는 게 뭔가 투자가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매수는 투자의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뭔가 내가 이 하나를 끝내고 나서 난 모든 거를 다 끝내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사기 전에 그 다음 건 뭘 사야 될까 같이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래야 무리를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실패했던 토지 투자가 뭐였냐면 KTX 역세권에 멀리 있는 농지를 산 거였는데 저는 여기가 당연히 개발이 될 줄 알았는데 진짜 KT 역세권만 딱 들어왔어요. 이유를 보니까 제가 왜 여기 개발이 안 됐나 보니까 여기에 과연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사람들이 올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리 분양을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을 그런 먼 곳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들이 뛰어들지 않은 거죠. 네, 그래서 부동산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고 사람이 많을수록 부동산 값은 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과연 몰려들 수 있을까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. 부동산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네.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. 네. 그런 사람들 특징 혹시 있나요? 목표는 내가 믿는 것이지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.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장애물을 믿는 사람이고 목표를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. 뭔가 너무 부정적인 것들에만 몰입되지 마시고 그냥 잘 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사실 그냥 그것만 따라가도 괜찮다고 보거든요. 어떤 새로운 기술, 새로운 테크닉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.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. 내용들 보니까 되게 정말 우리가 겪을 만한 근데 또 느끼는 게 또 되게 많더라고요. 어떤 취지로 이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? 한 번에 되는 건 없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늦지 않았다. 네, 이런 메시지 좀 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나는 너무 늦었으니까 안 돼.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누구든지 할 수 있다. 이런 마인드를 저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. 월급쟁이 부자로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믿으시고 꿋꿋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